계좌에서 사라진 돈은 증발한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 합니다. 내 돈은 어떤 길을 지나서 누구에게로 갔을까? 오늘은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미의 돈은 도둑맞는 것이 아니라 4개의 문을 지나며 아주 조용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이동합니다. 세력의 음모나 작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코인이든 똑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는 기계의 구조 이야기입니다. 이 4개의 문을 모르면 돈은 계속 같은 길로 빠져나가고 알고 나면 적어도 어느 문 앞에서 내 돈이 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콕스톡입니다. 이런 교육 콘텐츠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4개의 문을 먼저 나열하겠습니다. 첫째, 늦은 정보의 문. 둘째, 비싼 가격의 문. 셋째, 보이지 않는 통행료의 문. 넷째, 급한 공포의 문. 개미의 돈은 살 때 2번, 들고 있을 때 1번, 팔 때 1번, 이렇게 4번에 걸쳐 깎여 나갑니다.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늦은 정보의 문입니다. 인기 콘서트 티켓팅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예매가 열리는 순간 접속해도 좋은 자리는 이미 없습니다. 선예매, 팬클럽 예매에서 앞자리가 먼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일반 예매에 남아있는 것은 남은 자리입니다. 빨리 클릭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줄 자체가 뒤였던 것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회사 내부와 가까운 돈, 기관과 큰 손, 그 다음이 뉴스이고 뉴스를 보고 움직이는 개미는 정보 사다리의 마지막 칸입니다. 지난 타이밍 편에서 다뤘듯이 뉴스가 내 휴대폰에 도착했다는 것은 먼저 산 사람들이 팔 준비를 마쳤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받은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남은 자리 안내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정보를 늦게 받고 빨리 움직입니다. 고수들은 정보를 의심하고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에게까지 도착했다면 가격은 이미 얼마나 반영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첫 번째 문 앞에서 돈을 지키는 거의 유일한 방어입니다. 장면으로 보겠습니다. 저녁에 호재 기사가 뜨고 커뮤니티가 달아오르고 다음날 아침 시초가는 갭을 띄우고 시작합니다. 그 갭 위에서 산 매수자의 상대는 누구겠습니까? 전날 혹은 몇 주 전부터 그 재료를 알고 모아온 돈입니다. 첫 번째 문에서 개미는 아직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장 불리한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불리한 출발선에서도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리한 줄도 모르고 서 있는 것과 알고 서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여기서 잠시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안내 하나만 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종목이 궁금해질 때가 많죠. 시가, 장중, 종가 기준으로 조건에 맞는 전략 시그널은 콕스톡을 통해 문자 형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콕스톡을 검색해보세요. 두 번째, 비싼 가격의 문입니다. 성수기 휴가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방, 같은 바다인데 8월 첫 주의 숙소값은 평소의 3배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두가 같은 시기에 몰리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원할 때가 가장 비쌀 때입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개미의 매수는 조용한 종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래량 상위, 등락률 상위, 뉴스에 오르내리는 가장 뜨거운 종목으로 몰립니다. 아침에 등락률 상위 화면을 열고 이미 20% 오른 종목부터 눌러보는 손, 두 번째 문은 대부분 그 손 끝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성수기 요금이 붙은 자리입니다. 군중편에서 다뤘던 것처럼 모두가 확신하는 순간은 살 사람이 소진되어가는 순간이고 그때 흔쾌히 물량을 내어주는 쪽은 먼저 사둔 돈입니다. 두 번째 문의 본질은 교환입니다. 개미가 가장 비싼 값에 사주는 순간 먼저 들어온 돈의 수익이 확정됩니다. 내 매수 버튼이 누군가의 익절 버튼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숙소 요금은 다시 내려가지만 내 매수 단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시장 전체로 보면 개미의 돈이 앞선 참여자에게 이동하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이 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근에 산 종목들 조용할 때 샀습니까? 가장 시끄러울 때 샀습니까? 시끄러울 때만 골라 샀다면 나는 성수기 요금만 골라내는 여행자였던 셈입니다.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통행료의 문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는 정직합니다. 지나갈 때마다 요금을 받고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해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도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다만 요금소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매매 한 번마다 수수료가 나가고 팔 때마다 세금이 나가고 사려는 가격과 팔려는 가격의 틈, 그러니까 호가의 간격만큼도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한 번 한 번은 먼지처럼 작습니다. 그런데 이 문의 무서움은 크기가 아니라 횟수에 있습니다. 통행료는
이기든 지든 오르든 내리든 지나갈 때마다 무조건 거치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매매 한 번의 비용을 0.3%라고 해보겠습니다. 먼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서너 번, 1년에 200번을 회전하면 통행료만 원금의 60% 규모에 이릅니다. 1000만원 계좌라면 600만원. 시장에서 잃은 것이 아니라 요금소에서 사라진 돈입니다. 수익률 싸움 이전에 출발부터 그만큼을 이기고 시작해야 하는 게임인 것입니다. 잦은 매매 계좌의 성적이 대체로 낮게 관찰되는 이유 중 하나가 실력이 아니라 이 통행료 구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수익률만 계산하고 비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매매 한 번의 기대값에서 비용부터 뺍니다. 이 진입이 통행료를 내고도 남는 자리인가? 이 질문이 없는 매매는 요금소를 그냥 지나치며 지갑을 열어두는 운전과 같습니다. 세 번째 문을 지나기 전에 짧은 안내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종목이 궁금해질 때가 많죠. 시가, 장중, 종가 기준으로 조건에 맞는 전략 시그널은 콕스톡을 통해 문자 형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콕스톡을 검색해보세요. 마지막 네 번째, 급한 공포의 문입니다. 급하게 이사가는 집의 가구는 제값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에 쫓기는 쪽이 값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는 쪽은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면 더 싸진다는 것을 급한 쪽이 항상 헐값의 문을 먼저 엽니다. 주식도 똑같습니다. 하락이 깊어지고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면 개미의 매도가 한자리에 몰립니다. 견디다 던지는 그 투매의 자리. 그날의 호가창에서는 두 종류의 주문이 만납니다. 더는 못 버티겠다는 시장가 매도와 이 가격이면 충분하다는 지정가 매수. 그런데 타이밍 편에서 봤듯이 손절이 몰리는 자리는 기다리던 돈이 조용히 사 모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비싸게 산 첫 두 개의 문과 정확히 반대로 이번에는 가장 싼 값에 팔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번째 문이 닫히면 회로가 완성됩니다. 늦게 알고 비싸게 사고 오가며 통행료를 내고 싸게 팝니다. 그리고 그 싸게 판 물량 위에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시장이 개미의 돈을 가져가는데 음모가 필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마다 개미가 스스로 문고리를 돌리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의 매매에서 가장 크게 판 날이 언제였습니까? 시장이 가장 무섭던 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날 판 종목의 지금 가격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의 흔적은 대부분 계좌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개의 문 앞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마다 하나씩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보의 문에서는 순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나에게 도착하기까지 누구를 거쳤을까? 뉴스를 본 뒤에 매수라면 적어도 갭이 뜬 첫 호가에 올라타지 않는 것만으로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둘째, 가격의 문과 공포의 문에서는 군중과 나의 거리를 재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고 싶어 할 때 내 비중이 가장 크고 모두가 던질 때 나도 던지고 있다면 나는 네 문을 정확히 정방향으로 통과하는 중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속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확신이 뜨거울수록 진입을 늦추고 공포가 차가울수록 매도를 계획에 맡기는 것입니다. 셋째, 통행료의 문에서는 횟수를 세는 것입니다. 이번 달 매매가 몇 번이었는지, 그 비용이 얼마였는지 계좌 내역에서 직접 더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통행료는 줄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합계를 눈으로 본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 줄이게 됩니다. 오늘의 구조를 한 줄로 묶겠습니다. 개미의 돈은 늦은 정보에 이끌려 들어와 가장 비싼 문으로 입장하고 오가는 길마다 통행료를 내다가 가장 싼 문으로 퇴장합니다. 4개의 문, 하나의 회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볼 것이 있습니다. 시장은 개미를 노리지 않습니다. 시장은 그냥 서 있을 뿐이고 준비되지 않은 돈부터 데려갈 뿐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입니다.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같은 길을 걸어도 다른 속도로 걷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어떤 계좌는 1년에 문을 수백 번 지나고 어떤 계좌는 10번만 지납니다. 구조가 같아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최근 매수는 뉴스보다 먼저였는가 뒤였는가? 둘째, 이번 달 매매 횟수와 비용을 숫자로 말할 수 있는가? 셋째, 가장 크게 판 날이 시장이 가장 무섭던 날은 아니었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조급한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기는 장치라고 4개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문을 지나는 속도와 횟수는 구조를 아는 순간부터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서 사라진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던 처음의 질문에 이제는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4개의 문을 번번이 정방향으로 통과하게 만드는 범인을 찾아갑니다. 시장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있는 범인,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왜 주식을 못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5가지 함정으로 해부하겠습니다. 마무리 전에 짧은 안내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종목이 궁금해질 때가 많죠. 시가, 장중, 종가 기준으로 조건에 맞는 전략 시그널은 콕스톡을 통해 문자 형태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창에서 콕스톡을 검색해보세요. 오늘 내용은 특정 종목 추천이 아닌 교육 목적의 콘텐츠이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채널은 일방향 교육 콘텐츠만을 제공합니다. 4개의 문 앞에서 천천히 걷는 계좌가 결국 오래 남습니다. 콕스톡이었습니다.